이제 그 IS에 대한 특강인데요. 우리가 IS 하면 뭐 테러 단체라고만 알고 있지 중요한 것들 또 왜 그들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등은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늘 강사님께서 심층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께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오늘 중동 역사와 IS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동 지도인데요. 중동이라는 영국 사람이 정했습니다. 저기 동쪽에 있는데 한국은 아주 극동, 동쪽 끝이고요. 이거는 중간쯤이라 해서 영어로 미들 이스트 중동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한쪽은 터키에서 한쪽은 여기 이란 쪽에서 두 강이 흐르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두 강 사이의 땅 그리스입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인데요. 여기 세계 최초의 국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라는 국가 북쪽에 현재 이라크 안에 나라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때쯤 쓰이던 지금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칼리프.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슬람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칼리프를 알려면 이슬람교를 알아야 되고 IS라고 하는 나라를 알려면 이슬람인들의 국가니까 이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복종하느냐? 어떤 종교에 내가 복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즉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기도 만들었고요. 국장, 국가의 문양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조직도 만들어 있습니다. 이 보셨던 이라크를 제가 지도를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라크입니다.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라크라는 나라 북쪽에 회색으로 이루어진 이 정도 한 5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절반쯤 해당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번에 엄마가 우리 아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 이 아들 죽여버렸습니다. 이웃나라의 일이었죠.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기 프랑스 파리에 7군데 불을 질러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13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테러 지난 12월에 있었던 그 소행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네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미국 쪽에도 이 테러가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관한 테러법을 통과시키자 해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안 시키느냐 이렇게 여러 말들이 많은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책에 제대로 잘 안 나와 있어요. 책 보면 더 헷갈립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를 KBS, MBC 다 2, 3년 전에 했었는데요. 알고 보는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정확히 알아야 쉽게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복종하는 종교, 이슬람 종교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재미난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라크라는 나라 살펴보셨지만 그 나라와 IS와의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핵심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2년 동안 계시를 계속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와이프한테 전달하고 친구한테 전했더니 나도 믿겠다. 나도 이슬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게 이슬람교의 어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62세가 되었을 적에 젊은 나이, 비교적 일찍 나이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 사람 제자들 중에서 10년 지나자 이 얘기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제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포습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신자가 늘어나요. 처음에는 사이비 교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전에 죽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땅을 자기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통일을 하고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직접 국가를 왕처럼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자기 제자가 없었는 자기 아들이 없었는데 제자를 선출해서 그 첫 번째 칼리프라는 뜻은 국가도 다스리고 종교도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이면서 국가의 대통령도 되는, 이명박도 되는 이런 케이스단 말이죠. 그래서 생전에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칼리프가 돼서 2대, 3대, 4대 하면서 이만큼 넓게 통치했다. 그런 곳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보면 중동에 있는 검은 녹색뿐만 아니라 100%, 90에서 100%가
이슬람 교를 믿는 나라이고요. 60, 80이면 좀 옅어집니다. 15, 30이면 더 옅어집니다. 현재 세계에 있는 아주 흰색을 제외한 나라에는 거의 다 이슬람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나라 숫자가 자그마치 57개국에 15억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17억 명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동은 당연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쪽에 2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에 500만 명, 영국에 400만 명, 영국에 300만 명, 독일에 400만 명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500만 같으면 우리나라 5천만에 10분의 1이면 10명 중에 1명 이슬람인이라는 거죠. 자꾸 늘어납니다, 현재. 그리고 얘네들은 21세기 끝 때쯤 가면 우리가 기독교를 능가하고 제일 많은 숫자가 되고 2200년이 되면은 완전히 씨를 말려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어요. 사우디는 기름 팔아가지고 대부분 돈을 뿌립니다. 사우디에 만약에 자녀분이 유학 보내면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엄마 나 구정 때 집에 갈게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거기서 다 보내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메디나에 가면 왕립, 국립 이슬람 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교가 아주 우리 저 동네 제가 예전에 부천 중동에 살았습니다. 저 넘어가면은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도 있었어요. 저 너머에 이런 조금 시골 그 작은 동네 사이비 말고요. 큰 단위로 보면은 이슬람교 교세 확장이 넘버원입니다. 기독교, 캐톨릭, 개신교, 뭐 불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로 뭐 미국 대통령도 이슬람 교도가 나온다라는 말이 정말 어설프지만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한국도 너무 이슬람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100분이니까 이슬람교에 너무 많이는 못 가르쳐드려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내가 앞서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슬람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몇 년이라고 자랑하죠? 5,000년. 5,000년 이렇게 자랑. 사실 과장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5,000년 혹은 반만 년, 만 년의 절반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5,000년 이상 자랑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5,000년이 인간의 문명에서 가장 위에 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라크가 세계 최초의 국가인데도 얘네들이 5,000년 됐습니다. 기원전 3,000년. 우리가 서기 2,000년이니까 합치면 5,000년 전이죠. 이 시대 때 이라크의 세계 최초로 지브랄타라고 하는 이 남쪽에 가면은 지브랄타라고 하는 게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수메르, 아카드, 우르라는 왕국이 세 개 있었어요. 이라크가 세계 최초의 왕국이었고 이집트에도 그 얼마 후에 피라미드이 생겨나고 이집트 왕국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인도에 오면 인더스 문명, 중국에 오면 황하 문명에서 4대 문명 이렇게 했는데 제일 빠른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이고요. 중국은 기원전 한 2000년쯤 되니까 실제로 한 1000년 늦어집니다.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3000년 전에 이런 유물이 나오죠. 이게 크옵입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세련됐죠. 세련됐어요. 네, 5000년 전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쓰는 머리 띠입니다. 상당히 이거 이라크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아주 예쁩니다.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우루파하고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 지브랄타 앞에 가면은 옛날에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길이 말랐는데 그 땅바닥 우리나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 100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유명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나라가 세월이 흘러서 고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왜 유명하냐면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늘. 그때는 정말 눈을 뽑으면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지고 가버렸어요. 거기 있는 건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기 가보면 이렇게 왕과 신하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있고 여기 글자가 화강암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눈 뽑으면 고독 눈 뽑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월이 500년 흘렀습니다. 이 나라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망할 때쯤 되니까 북쪽에서 아시리아라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아짜 떼어버리고 성경에 아수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있죠 보면서. 성경에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만 서비스 그럼 약간만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라크를 먹어버렸어요. 여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라크에서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바빌로니아를 독립시켰어요. 아시리아를 극복하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기원전 1,000년, 즉 4,5,000년 전에 이라크가 넘버원의 이라크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최초의 국가였고 한국이 반만 년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1,000년이 지나서 저 유명한 함무라비가 멋진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시리아한테 망한 후에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이 한번 독립을 했다가 100년도 채 견디지 못하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디 망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왜 얘들이 나타났냐? 중앙아시아에 있던 백인입니다. 아리안족이라고 부르는데 아리안이든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피부가 하얗습니다. 유럽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고귀하다라고 했는데 아리안족이 와서 이 나라가 1900년대 와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는 이란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우리는 백색 피부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다.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 서쪽 지역에 땅 이름이 페르시아 땅, 서울 땅 옆에 부천 땅 이러듯이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여기 남쪽에 유명한 얼마 전에 엄청나게 발굴된 이게 알렉산드로 대왕이 와가지고 나귀에다가 500마리에다가 금원 보석을 싣고 갔대요. 그만큼 번성된 나라 페르시아에 있는데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원은 500년대의 일입니다. 세계 500만 평. 우리나라가 10만 평이니까 우리 현재 남한 땅에 50배가 되는 큰 나라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해서 코란, 그 꾸란대로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슬림이 되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으로 나라가 번져가서 확장이 됐는데 그때 메카가 아니고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중심의 수도는 어디?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 좋습니다. 이라크는 결국 아시리아에게 한번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했지만 세 번째로 누구에게 망했냐면 사우디에게 망했어요. 남쪽에서 올라와서 세 번째 망했지만 수도는 바그다드니까 그렇게 손해볼 일도 아닌 거예요. 세계 제국의 아랍 제국 600년이 흘러가는데 제국의 넘버원이 됐어요. 이라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가보셨을 텐데 여기 수도 앙카라 아니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그 유고 땅에 오스트리아 이걸 먹어버렸어요. 남쪽으로 바다를 지네들이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못 견디겠다 하면서 오른쪽에 러시아가 덤볐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싸움을 붙었죠. 도와주세요 하니까 프랑스, 영국이 한편 먹어가지고 붙은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요네들이 힘이 좀 딸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 밑에 있는 터키한테 청했어요. 이거 이기면 이거 니 줄게. 옛날에 니네 땅이었잖아 하니까 좋아하고 같이 한편 먹었다가 얘도 영국하고 프랑스에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 1차 세계대전에 깨져버렸어요. 깨짐으로 쪼개졌고요. 밑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이라는 4강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앙에는 왜 쏙 이렇게 입파먹었느냐? 요거는 프랑스가 내가 직접 통치할래. 그 밑에는 영국 네가 해라. 둘이 짜고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냥 유엔이라는 이름에 하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의 통치를 신탁받아 있었는데 그 후에 프랑스가 통치하던 나라는 시리아, 레바논이라는 두 개 나라로 독립이 됐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왼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부 안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볼 걸 알고 싶을까 싶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땅 이름입니다. 지역. 요 바다와 여기 사해라는 호수 중간에 있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이 원래는 투르크가 요 앞전에 있었죠. 영국이 통치하기 전에 투르크 제국이다가 그 앞전에는 아랍 제국이고 그 앞전에는 페르시아가 먹고 있었고 그 앞전에는 로마도 한번 먹었었고 아주 여러 나라에 얘를 먹었었어요. 지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편먹어 있는데 영국, 프랑스, 우리 러시아 편을 괴롭히니까 니네들이 이 땅에서 독립군 운동하면 나중에 우리가 전쟁 이기면 여기다가 나라 하나 세워줄게 하고 이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이 되니까 두 나라가 서로 내 나라라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죠. 둘이가 싸워서 팔레스타인 나라는 제대로 못 만들고 이스라엘은 힘을 합쳐가 나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물리치고 전쟁을 3번을 치르게 되어져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장난, 특히 영국 때문에 생겨난 일인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쪽 하고요. 오른쪽에 있던 이라크와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영국 지배하에 있었는데, 영국의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땅은 여기에요. 헤자즈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지도자가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 대장이었어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중동의 이라크의 나라라는 입장과 국가적인 국제적인 현상과 IS라는 나라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중동을 알려면은 지리를 알아야 돼요. 사막이 3군데 있어요. 중간에 룩 알라하리 사막, 네푸드 사막, 시리아 사막. 여기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온도 5, 60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 그런데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 이 지역은 산맥이 하나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걸 헤자즈 산맥이라고 불러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중동인이 많이 살고 야스리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쪽에 있는 검은 부분은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터키를 쭉 가면 이스탄불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구경하신 다음에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에 와서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터키는 관광할 곳이 너무 많죠. 다음에 개 모아서 가시면 터키 꼭 가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른쪽에 이란 고원, 여기도 700~800m 고지에 테헤란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란에 가서 축구 왜 잘 못하느냐, 갑자기 800m 올라가니까 도봉산 꼭대기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해요. 이게 산맥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람 살만한데 되게 별로 없죠. 여기 왜냐, 여기 메카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살펴보면 지형을 보면 이건 조금 아시는 거예요. 그 지형도 공부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거, 도움이 되는 것 같죠.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570년에 태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신라 시대예요.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백제를 660년에 망했으니까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기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약 1600년대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유복자가 뭐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아들이다. 그럼 뭐냐? 아버지 태어날 적에 돌아가시고 없었다는 거예요. 부터 3년이 흐른 622년인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 자기 종교를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화모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카에서는 야 신은 많어 이렇게 했는데 야스르비라는 도시에서는 야 신은 진짜 하나지 이렇게가 말이 막 통해가지고 막 전달이 됐어요. 거기에서 무함마드는 um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공산주의 비슷하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이게 622년인데 이때 이 도시 야스리브를 이름을 바꿨어요. 메디나라고,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 알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현재 이제 온 세상이 사달이 나서 중동은 맨날 죽이네 살리네 싸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이 속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3명의 칼리프는 친구였고 우스만이 암살당하고 다음번에 알리가 선계자가 4대 통치자가 됐고 알리도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3대 4대가 다 암살을 당했는데 서로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현재 어떤 나라에서는 아부바크로부터 해서 전부 다 1, 2, 3, 4대다 해서 이걸 믿는 종교가 되어서 종파가 만들어지고, 어떤 애들은 이 사람은 아니다 해서 종파가 나뉘어졌는데 종파가 나뉘어지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자, 이 종파가 무엇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경전은 무엇인가? 이슬람 경전은 그 친구들 말로 꾸란, 우리말로 코란이라고 이렇게 약칭하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7만 4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이지로 650페이지 정도 돼요. 650페이지면 우리나라 책이 보통 한 400페이지 되니까 한 권 반쯤 되는 거예요. 덜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런 내용은 뒤에 나중에 질문하면 제가 차라리 보완을 할게요. 코란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자,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지금부터 정리할 얘기를 좀 가볼게요. 이 책은 3대였던 우스만이라고 하는 제자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서기 654년에 이 책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이 책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루에 3번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려요. 사실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거고 우리가 이슬람 공부는 또 별개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절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신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 우리하고 풍습이 달라요. 장례식에 가도 절대로 이렇게 절하면 안 돼요. 절이란 없다. 누구? 신에게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영어로 There is no God but God이에요. God,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치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얘들 거꾸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아랍어로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이 알라 하는 말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아랍어로만 표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걔들이 대화할 때는 God이라 하지 말고 알라라 해야 되는 소통이 돼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God 하나님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God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죠. 알라도 같은 분이란 말이죠. 네, 다 같은 분이에요. 다만 표현이 이렇게 달라서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줘요. 알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야훼.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슬람 종파는 뭐냐? 앞에 보셨던 것처럼 1, 2, 3대를 인정해서 무함마드 후계자는 누구든지 다 된다. 인물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쪽이 흔히 말하는 순리파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보냈어요. 시리아의 대통령 당선되니까 꽃도 보내고 사람이 많아요. 무기도 수출해요. 북한은 왜? 미국하고 사이 나쁘고 한국하고 사이가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게 국제관계를 보는 첫 번째 건데 시아파와 순리파라고 하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얘네들 목숨 거는 거예요. 주말 일요일날 갔다 오면 오후부터는 TV 보고 있어요. 일요일날 오전 얘네들은 내내 삶 속에 녹아있어요. 두 번째로 얘들은 음식도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문어 같은 거 안 먹어요. 코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1년에 이 무함마드가 아까 위에 야스립이라는 도시로 떠났을 그걸 성스러운 달이라서 한 달 동안에는 낮에 음식을 안 먹어요.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밤이 시작된 거고 구별할 수 있을 때 아침이 시작된 거 그렇게 딱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캄캄해지면 실 구별 안 되죠. 흰실은 검정실인데 요때부터는 이제 밥 먹어도 돼요. 반대이기도 하고요. 밤에 되면 얘네들 엄청나게 먹는데 이 시장이 한 100조 원 돼요. 제가 이 여인을 데리고 돌로 몸을 묻어요. 상체만 내놓고 그리고 전부 다 돌을 집어 던져요. 보통 머리에 전통으로 한 3대쯤 맞으면 죽는데요. 아주 힘껏 던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죽으면 끝을 내요. 그러다가 몸을 막 발버둥 치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뜻이라고 풀어져요. 남자고 여자고. 다만 간통하면은 돌로 쳐 죽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혼자들만 그래요. 기혼 남녀는 돌로 쳐 죽이고 미혼 남녀는 작대기로 100대씩 때리고 여자는 집에 감금 집을 못 나오게 하고 남자는 다른 도시로 1년 동안 쫓아냈다가 추방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독질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 잘라. 네, 손을 이렇게 잘라요. 그럼 두 번째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발 잘라. 눈 빼. 네, 두 번째 손을 또 자르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목 자르고 두 번째 오른발을 발목을 잘라요. 세 번째 그러면은 세 번째는 나머지 발목 자르고 그다음 네 번째 하면 이제 손목 하나 더 날아가는 거예요. 엄격해요. 얘네들은 사람을 죽이면 이 검찰에서 잡아다가 경찰에 잡혔다가 검찰이 이 사람을 법원에 넣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검사 자격을 부모들이 갖고 있어요. 가족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이 아줌마는 언젠가 자기 아들을 죽인 외동 아들을 죽일 때 뺨을 한 대 때리고 울면서 풀어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풀어주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 보면 현재 이슬람
국가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부끄러워, 이렇게 스타일 부끄러워. 예를 들면 어떡하냐 이렇게 사람들도 좀 이렇게요. 보세요. 남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이 책 깔아놨을까봐 빨아벗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한 30대씩 쳐요. 24장, 31절에 이게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될 만한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디가 유혹되느냐? 몸의 모든 굴곡 다 가리라. 이쪽이 좀 보수적인 나라예요. 머리만 좀 가려라. 남자들이 여자 머리 지하철 타고 머리 향 냄새 나면 남자들이 환장한다더라. 머리카락 감춰라. 이런 게 히잡이고요. 온몸 발목까지 다 감춰 이렇게 하는 게 부르카예요. 소녀가 눈이 비가 막 온 날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오빠였어요. 많이 나와요. 명예살인이라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신다라면 유용한 정보 자료 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 사슴을 걷고서 오른쪽은 종교주의, 종교를 찢다는 거예요. 원리주의라고 말해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왼쪽이 개혁주의. 야, 이슬람도 시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연천을 해야지 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라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나뉘어가지고 이쪽에는 히잡을 써도 이 터키는 아주 안 쓰고요.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멋있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남자를 어쨌든 한번 봐야 되는데 볼 길이 없으니까 살짝 커튼 두 소리 다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엄마가 부모님도 오케이다가 되고 본인이 노하면 절대 결혼을 안 시켜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여성들의 의사를 아주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현재 제가 보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이슬람 문화를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깎아내려요. 돈도 데려오고요. 인도는 반대로 여자가 돈 갖고 와야 돼요. 먹여 살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 평생 먹고 살 거 가져올게. 이게 인도 문화고요. 반대로 중동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부모에게도 돈 주고 여자에게도 돈을 줘야 돼요. 여자에게도 반드시 돈 줘야 돼요. 집현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닐 때도 이렇게 4명과 같이 다녀야 돼요. 잠자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순번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잔다가 아니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과 4번. 3번이 좀 밉다고 해서 건너뛰고 4번 이거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예? 이게 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저는 고통일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복이지. 어찌 보면 30대 복이지만 70대 고통일 수 있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보고 한 4명 한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에 대한 상식이 짧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행 왔을 때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 공부 배운 것도 있고 인천공항에서 오늘 왔대. 그래서 젊은 분이 남자가 좀 잘생기고 돈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우디 왕자가 신라 호텔을 묵고서 기분 좋다고 나가면서 체크아웃 하면서 가방을 하나 줬어요. 선물이라 하고. 그게 뭐냐다 결합하면 돈이 들었어요. 그때 돈으로 한 10억쯤 냈대요. 근데 팁이 달라고. 이 돈 진짜 많은 왕자인 거예요. 이 정도는. 껌값이야 뭐 이런 거에 막 유명해. 신문에 났어요. 딱 보니까 잘생기고 이 돈가방이 내서 죄송하지만 여성분이 당신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신뢰가 되고 문제될 수 있어요.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들여서 나한테 올 마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있어요. 내가 3번째, 4번째 가능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땠냐 물어보면 의외로 만족한 사람도 많아요. 행복하다. 이 남자가 와서 반대로 청혼을 한다면 이 사람도 굉장히 얼굴이 두꺼워서 청혼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싫어요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결혼 집착금을 엄청 불러야 돼요. 한 1,000억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지가 돈이 1,000억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대치법인데 진짜 잘못 돈 진짜 한 10조 원 가진 사람 잘못 만나 1,000억 그랬다가는 팔려가는 수도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남자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하면 유산 상속이 돼요. 무조건. 1400년 전부터 여성에게 재산권을 인정한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었어요. 유럽은 1800년대 넘어와야지 여성들도
재산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좀 달라지는데 얘네들은 그치예요. 부부라도 남편이 먹여 살리고 뭐 쌀 사고 이 다른 이런 것들은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매달 통장이 있고 통장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여자 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야, 이슬람이 여성을 그렇게 무시한다라는 말도 맞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만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산권과 상속권은 이게 14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신라 시대 때부터 여성은 딴 주머니가 가능했다. 여성 인격을 무시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 남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들게 하는 방법은 돈을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자 마무리를 일단 다 볼게요. 이거 어디죠? 뉴욕이죠. 이슬람인들이 뉴욕에 가보면 그 뒷골목에 이 화려한 도시 뒤에 가보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장면도 있고요. 이거 빨리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뭐인 거예요, 이게? 이게 서구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량한 국가다, 미국은. 그쵸? 유럽은 없냐? 기독교 나라 니네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이런 마약들, 환각 상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너네들이 오늘 현실 아니에요. 기독교의 현대 주소 아니냐. 이슬람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 중에서 1년에 강간만 3만 건이 일어나요. 이 현실인 거예요. 이런 살해범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자면은 미국의 손을 잡았어요. 왜? 미국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가는 정도로 석유가 많아요. 세계 3, 4위의 석유 국가예요. 1등이 사우디, 2등이 베네수엘라, 3등이 이란 이렇게 말하는데 석유가 많으니까 미국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오케이 하고 미국이 가까워서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중동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석유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니까 이때 이란의 아지트를 두고 얘네들을 다 컨트롤 해갈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란에. 그런데 다시 사달이 나요. 남쪽에 이라크 끝쪽에 바다에 들어오는 요 부분에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1961년에 독립을 해요. 그때는 영국 보호령이라고 여기 석유가 많이 나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 갖고 있어요. 10분의 1. 요 작은 지역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영국이 여기 총 들고 지켜주니까 되게 눈꼴시러웠는데 요놈들이 독립을 하니까 요거 먹고 싶었겠지. 1961년에 쿠웨이트가 독립을 하고 옆에 쿠웨이트 밑에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듀바이 있죠. 요 나라들이 차례대로 요때 다 독립을 해요. 똑같이 영국으로부터 늦게 독립을 했어요. 자, 압둘 카셈이 1958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군인이 정권을 이라크에 잡고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시 세월이 흘러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쿠데타 못할 줄 아냐 하면서 형님 좀 나가쇼 하고 압둘 카셈을 죽여버렸어요. 제거하고 1979년에 쿠데타를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하나 미리 알려드릴 것은 사담 후세인은 종교가 있었어요. 이슬람교인데 원래 이라크는 뭐가 다수파죠? 수니파예요? 시아파예요? 시아파라 그랬죠.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 수니파의 종주국은 역시 메카가 있는 사우디. 원래 사우디가 세계 이슬람의 원산지면서 수니파의 종주국인데 이란은 앞에 보셨던 팔레비 국왕의 그 조상 때부터 우리는 알리만 인정한다 라고 해서 사우디 이쪽의 메카에서 무함마드 딸을 통해서 핏줄이 흘러서 어떤 한 떨거지가 이란에 와가 왕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 2, 3대 아부바크르, 우스만 이런 사람은 인정 못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란은 1501년부터 시아파가 국가의 중심이 됐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걸 조금씩 전했어요. 이라크에 살짝. 그래서 이라크도 어느새 70% 정도, 3명 중에 2명이 시아파까지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볼 때 이라크는 자꾸 눈에 딱 찔러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조금씩 이란에 오시켜 가니까 나머지 이쪽은 아직까지 전부 다 수니파의 내 편을 다 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밉게도 미국은 이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절에
쿠데타를 했던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였어요. 엄청 좋았겠죠. 사우디 입장에서 얘네들도 그러면 이란만 남고 정권은 수니파인 후세인이 왔으니까 우리 친구 먹자 하고 이제 이란 외에는 다 사이좋게 지냈는데 석유 때문에 미국이 이란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에도 1979년에 사고가 생겼어요. 팔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부리길 좋아하고 사치가 심한 사람인데 부패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국민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를 그리면서 국왕 트랙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는 나는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 같은 거 할 마음 없고 나는 종교 지도자로 있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 국가로 남읍시다 해서 신정 국가로 남는 거예요. 호메이니용이 별도로 대통령을 뽑게 해요. 현재는 로하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도 무릎 꿇고 가서 이 호메이니용이 죽고 하메네이라고 다음번 종교 지도자가 한 명 나왔는데 죽고 나니까 그 사람만 방에 가고 무릎 꿇고 이걸 받아야 돼. 임명장을.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데 누가 신이 다스려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무함마드가 있듯이 지금은 호메이니용 그 다음에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돈, 재정권을 다 쥐고 있어요. 자, 팔레비가 국왕이 축출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호메이니용이 들어오게 되니까 호메이니용이 미국하고 사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카트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서 어디 왔냐 후세인한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라크가 중동에 미국하고 호수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자, 미국 관계 그러면 우리가 중동을 바라보는 것은 지네끼리 어떻게 싸움하느냐라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이 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같이 개입됐는데 이 나라들이 중동에 도대체 누구 편 드는 거야 라고 물을 적에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풀이를 하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셈법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1950년대는 어때? 이란하고 가깝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이라크로 갔다가 후세인에게 그리고 199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디로 왔냐? 사우디에 와서 지금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하고 사우디가 친하니까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뭘 했느냐? 야, 미국이 저 무서운 놈들인데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걸 보고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니까 미국이 더 미워하겠죠. 그래서 꼬신 거예요. 너 핵무기 없애면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금년 들어서 미국하고 사이가 핵무기 조약에 의해 가지고 핵무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정상국가로 돌아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북한이 핵무기 안 내놓는 것 같아도 이란처럼 잘 미국이 좀 함할 수 없을까라는 희망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핵무기를 가졌을 적에 미국이 석유 팔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걸 세계 각국에 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안 보내게 만들었어요. 동결 묶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거 확인이 돼서 미국이 그럼 알았어 통장에 돈들 다 보내 하니까 돈이 막 수천억 일로 샥샥 가는 거예요. 수조 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이탈리아 가가지고 대접 받으면서 프랑스 가서 대접 받으면서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 이란이에요. 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담 후세인과 호메이니용이 1979년부터 이제 키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 치하자 쳐들어가요. 왜 쳐들어갔느냐? 이란은 종교가 무슨 파? 시아파. 후세인은 무슨 파? 순위파. 수니파. 야, 우리나라에는 시아파가 많은데 내가 쿠데타에서 이거 먹고 있는데 이쪽에 또 쿠데타가 호메이니용이 들어와서 종교를 강화하니까 우리 이라크 국민들이 요동을 치른 거예요. 70%니까 시아파가 70%니까 우리도 시아파 나라로 돌아가자 할 것 같으니까 후세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메인을 두들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느냐? 9년 동안 전쟁을 해요. 엄청나게 길고 긴 세월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무승부가 났어요. 근데 돈을 한 100조 원 날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 없으니까 국가 자체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후세인이.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돈을 어디서 구해야 돼? 야, 밑에 남쪽 지방인데 요거 뭐 쿠웨이트 있잖아. 원래 이거 우리 땅 남쪽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쿠웨이트 독립시켜서 좋아, 이건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후세인이
1990년에 이란 전쟁이 끝난 2년 후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8월 달에 1990년 8월 달에 쳐들어가자마자 근데 엄청나게 이게 부자 국가예요. 쿠웨이트가 돈이 이랬다면 GDP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제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음 해에 미국이 후세인을 버리고서 어떻게 걸프전이라고 하는 걸 쳐요. 1991년에 저도 이때 군에 있어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1월 달이었는데 1월 28일 날 전쟁이 났다 해서 무슨 일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가니까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외박도 나오려다 휴가도 못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갔는데 미국이 가자마자 이거 뭐 얼마 걸렸겠어요? 그냥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담 후세인하고 둘이가 이제 던졌어요. 몇 년 흐른 후에 부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놈은 괘씸하거든. 도저히 안 되겠어.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던 찰나에 여기 기름도 좀 많이 나고 하는데 듣자니 여기에 화학 무기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화학 무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들리던 차에 화학 무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네들은 2003년 3월 10일에 이라크를 그냥 침공해버렸어요. 미국이 먼저. 그리고 40일 만에 얘네들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사담 후세인을 숨어있는 놈을 체포를 했어요. 시골 어디에서. 그리고 얘를 데리고 있다가 2006년에 3년 만에 처형을 했어요. 70이 되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69살 마지막 이틀 남겨놔놓고 교수형으로 TV로 담았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권을 돌려줘서 총리를 뽑았어요. 알 말리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8년 동안 2번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시아파, 지금 이라크가 시아파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는 되게 좋아요. 왜? 같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앞전에 수니파의 종교를 가졌던 사담 후세인은 무슨 파? 수니파. 수니파 쪽에서 지금 반군이 나온 거예요. 들 편이죠. 지금 시아파 편이겠죠. 왜? 사담 후세인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 친미 정권을 만드는데 얘들이 시아파인데 IS 쪽에서 볼 때는 미국이 천하의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네 우리나라 왜 쳐들어와가지고 그랬니? 우리가 지금 북쪽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얘들 무슨 파이겠어요? 수니파죠. 수니파이면서 시아파인 현재 이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중인 거예요. 현재 이라크는 정국이 매우 혼란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또 사담 후세인 쪽에 있었던 그 정권의 고관 대작들과 현재 정권들 사이에서 너무나 혼잡한 혼란이 있고 외적으로는 얘들이 북쪽에 지금 현재 수니파가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첫 페이지에 보셨던 것처럼 천해를 올려고 한다고. 자, 이 조직에서부터 현재 세계에 45개국의 알카에다 조직이 있어요. 알카에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뒤에 지도를 잠깐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터키와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집트 이제 요 나라 5개 나라인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죠. 터키,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은 보이시는데 여기가 중앙아시아에 스탄이라는 나라가 많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탄이만 스탄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스탄, 무슨 스탄. 이 나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 넓은 땅에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도 이쪽에 기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사담 후세인하고 사이가 좋았던 미국이 1990년, 91년에 걸프전 한번 붙고 나서 90년, 91년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이제 철들었나 했더니 미국이 와가지고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에 미군 부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열을 확 받은 거야. 아니 미국이 어떻게 감히 우리 메카와 메디나에 와가지고 군 부대를 평택 오산처럼 만들 수가 있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국하고 한판을 선언하면서 얘가 뭘 했냐면은 2000년 9월 달에 뉴욕에 가가지고 비행기 2대 가지고 미국의 빌딩을 무역센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제가 가보니까 여기 지금 물길만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우리 아침 뉴스에 엄청 놀랐죠. 얘네들이 미국 너네 엿드세요 하면서 그래서 빈대 안 되나 하고 미국은 이제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알카에다 조직이 자꾸만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현재는 오사마 빈라덴이 죽고 나서 2인자였던 아이만 알 자와히레라는 사람이 넘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캠프를 차려놓고 세계에 많은 나라에 지금 얘네들이 앞장서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순서가 1번 테러, 2번 테러 얘네들 테러를 일으킨 일지예요. 2002년부터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200명, 필리핀에 20명, 사우디에 35명 쭉 해가지고 레바논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파리까지 얘네들이 터뜨렸는데 터뜨린 게 중동에서부터 유럽까지 오고 미국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현재 안전지대가 없는 이게 얘네들의 알카에다 조직과 IS에 관한 이 알카에다 조직 속에 이라크에도 알카에다의 지부가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조그마한 그 지부에 있었던 친구가 아까 독립한 애가 IS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걔가 왜 수장이 되냐? 알카에다 니하고는 너네 너무 온건하다, 너무 부드럽다 을 하면서 2003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2014년 6월 달에 나는 국가다 하고 나도 이제 칼리프다. 어디로? 옛날로 돌아간다. 어떤 옛날? 옛날에 무함마드가 있었을 적에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칼리프라고 해서 나라를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통치하듯이 나도 강력하게 통치하겠다. 이라는 시아파로서 호메이니용이 이렇게 통치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40-50년 왔는데 우리 이라크도 제대로 한번 순니파로서 한번 해보자. 거기에 내가 칼리프, 내가 지도자이면서 종교도 내가 함께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라크를 내가 다 먹고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도 내가 좀 더 가져서 이만큼 좀 큰 나라 만들겠다 라고 얘네들이 전쟁을 치는 거예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중동 지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라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라크. 그리고 터키,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을 돌아서 4개 나라가 있고 여기 사이에 4개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 중심으로 4개 합치면 5개죠. 지도 보실 적에. 그리고 위쪽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레바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9개 국가가 있고요. 왼쪽에 여기 동해안에 4개 나라, 중앙을 중심으로 5개 나라고 왼쪽에 4개, 지중해 해안에 4개 나라, 오른쪽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연방 4개 나라 해서 13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이 탁탁 감이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동 지도가 나오는데 이라크를 먼저 찾고 터키, 이집트, 사우디, 이란 4개 나라가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5개 나라죠. 그리고 동해안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4개 나라가 있고 서해안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카타르에서 월드컵도 열릴 예정이죠. 이런 나라들은 잘 살아요. 석유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석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시끄러워요. 얘네들은 좋은 게 좋다. 부자예요. 얘네들은 막 6만 달러, 7만 달러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 부자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시끄러운 거죠. 옛날에 좀 시끄러웠죠.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제가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스라엘 편 이렇게 따로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을 중시한 4번째 알리를 인정하는 이란의 핏줄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는 시아파다, 혈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라크까지 물들여가지고 요 나라까지만 시아파다. 현재 정권은 둘 다 시아파가 잡고 있는데 시리아를 꼬셔가지고 시리아에도 알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아버지 다음에 부자가 2대 대통령을 해먹고 있어요. 얘네들이 1960년대 초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00년에 아들까지 물려줘서 이게 김일성, 김정일 세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라는 순위파가 많은데 쿠데타하는 아버지가 시아파서 얘도 시아파예요. 그래서 소수지만 시아파가 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해요.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리비아 옆에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과일 행상꾼이 사고를 쳤어요. 리어카를 좀 대놨다고 했더니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주차금지. 그래서 돈을 3만 원 내야 되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못 배운 애가 구청에 뛰어가 신날 겪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23년 동안 통치했던 왕을 그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됐었어요. 그 쫓겨나니까 이웃 나라인 리비아도 이집트도 이쪽에 시리아까지 불이 붙어 이게 아랍의 봄에 2011년 봄에 그 불 붙어가지고 나라들이 다 전복됐는데 시리아에는
이 알아사드 왕이 자리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반군하고 전쟁한 지 지금 5년이. 이라크와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라는 것까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치든 머릿속에서 지도를 불러들이신 다음에 계산을 맞춰보면은 누가 누구 편 드는지 뉴스가 다 하나같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질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유가가 왜 배럴당 10달러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실제로는 이 중동에서 거의 다 석유가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석유 기자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석유는 안 떨어지고 더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석유는 보통 한 100달러 정도가 적정치가 아니냐라는 게 보통의 전망이었는데 지금은 30, 20달러 왔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 10달러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석유가 너무 많은 거죠, 현재. 석유가 달러가 내려가면서 가장 피해를 본 첫 번째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또 하나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국가 거여서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석유 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렸어요. 수요 공급 법칙에서 석유값이 떨어지는데 우리하고 일단 좋죠. 1차적으로는 물론 좋은 게 반대로 나쁘기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정책에 뭐든지 적정치가 좋은데 너무 내려가면 반발로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질문들은 왜 석유 가격이 떨어지느냐. 너무 지금 생산이 너무 많아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베네수엘라 세계 두 번째 생산 국가인데 베네수엘라는 저 남미의 위쪽에 있어요. 리비아도 석유가 많아요. 이 못 사는 나라들이 석유 외에는 무슨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죽고 나서 물려받았지만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석유를 감산을 할 수 없어요. 사우디도 석유 감산할 생각. 사우디가 우리나라하고 GDP가 비슷해요. 얘들이 17위, 18위쯤이에요. 10위권이에요. 그렇다고 사우디에는 90% 왕족의 석유를 다 갖고 있어요. 사우디 메카에서부터 무함마드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해서 600년 동안 중간에 몽고족이 쳐들어와가지고 90년 동안 얘네들이 또 바그다드 쪽 박살이 났어요. 그게 끝나기 무섭게 중앙아시아에 터키가 와서 다시 600여 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이렇게 2500년이 흘러왔어요. 남의 나라에 의해서 이라크는 옛날에는 우리가 최고의 나라였지만 그리고 현대에 와서 사우디에서 왕이 자기 셋째 아들 보내가지고 파이잘이 왔다가 파이잘 후에 쿠데타 한번 일어나서 카셈이 26년하고 다시 후세인이 24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 동안에 미국하고 후세인이 사이가 좋았는데 순위파였는데 얘네들이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의 역침공을 2003년에 받아서 사담 후세인이 쫓겨가고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반군인 순위파 쪽에서 옛날처럼 기원전 서기 610년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던 이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성한 이슬람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누구 위에 있는 이란처럼 코란에 의해서 멋있게 정말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슬람 IS의 현재 지향점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